공익제보자의 새 이름 호부사 그 6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윤선 기자고요. 6번째 저와 함께하고 계신 전경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번째. 네. 야, 이날이 오나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더웠거든요. 네. 그 폭염을 뚫고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고 네. 서초역에서 호루라기 재단까지 네. 왜 이렇게 또 먼지. 네, 그 길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를 저희가 준비 중인데요. 정말 6번 하는 동안 매 회마다 네. 정말 이런 방송이 있어서 네.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럼요.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공익제보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느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호루라기 재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 네. 흐르고 있습니까? 예.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내 아이들, 내 그럼요. 아내 네. 걱정이 돼서 내 남편 걱정이 돼서 맞습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곁에 바로 호루라기 재단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함께 하시면 큰 힘을 그렇습니다. 얻으실 수 있어서요. 그만큼씩 우리가 또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죠, 선생님? 눌러야 됩니다. 누르셔야 됩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뭡니까? 뭐죠? 구독하기를 꼭 구독하기. 눌러야 됩니다.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공유를 공유를 해주세요. 해주셔야 네. 공유. 배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우리를 공유,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서 함께 네. 하실 손님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이 네. 많은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할게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디 보고 인사를 해야 되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기 잘 커요? 애기는 잘 크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몇 개월? 4개월 좀 지났어요. 아기하고 좀 대화가 됩니까? 애기는 애기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군요. 참 건강한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예, 박흥식 중앙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네. 이문정 검사께서 맞아요. 교수님 책을 책을 들고 나오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공익제보자들의 일종의 바이블에 해당하는 네. 그 책을 직접 가지고 나오셔서 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임검사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아유, 그 별말씀을. 바이블 그럼요.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 같으세요. 네, 외모가 그런 목사님 별로 원치 않으십니까? 네, 원치 않아요. 아니면 특별히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끝으로 네. 정말 중요한 분인데요. 이 방송이 그럼요. 가능하게 네. 이 역사를 만든 분이십니다. 네. 호루라기 재단의 네. 이영기 이사장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인이세요 이 네. 프로그램에. 아이, 별 말씀. 예.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실은 예, 그 이 박 국장, 네. 우리 이제 사무국장이 예. 다 일을 한 거고요. 예.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쫓아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네. 예. 겸손. 겸손까지. 아유, 인품도 훌륭하시고. 예, 역시 호루라기 재단은 네,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재단 여러분 후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하셔야죠. 자막 흐르고 네. 있죠. 예, 후원 전화, 제보문의 여기 나가는 자막 그대로 자막 좀 천천히 흘려주세요. 네. 너무 빨리 가면은 못 적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적으실 수 있게 천천히 자막을 이렇게 흘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6번 방송하는 동안 호루라기 재단 후원 회원들도 좀 많이 늘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제보 전화도 좀 많이 오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야 저희도 좀 남죠. 그럼요. 예,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늘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제가 한 말씀씩 꼭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부터 하시죠. 네, 항상 그 사회를 좀 맑게 하는 힘이죠. 내부 고발.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홀로 그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겪으셔야 됐었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내부 고발자분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입법 활동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박규 이렇게 공익
제보자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상황에 섰을 때마다 뭐 좀 죄송하고 죄의식 같은 것도 느끼는데 오래 그랬어요. 아, 당신은 그런 경우가 되면 그럴 수 있느냐 우리처럼. 예,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제가 늘 뭐 나름대로 전 연구하는 쪽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네.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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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예, 그 2011년도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마침 그 해 말에 저희 호루라기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약 한 만 7년째 돼가는데 이것저것 하느라고 한 것 같은데도 또 돌이켜 보면 막상 그 공익제보자들의 어떤 뭐 그런 앞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밝게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네. 여전히 어두운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또 이번에 또 우리 저희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6회에 걸쳐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 호루라기 재단이 앞으로 더 할 일이 많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세 분 아주 귀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우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공익제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그 어떤 공익제보가 갖는 의미 이런 것에 한번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박주민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변호사 시절에 이제 공익제보자분들을 위한 변론 활동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요? 처음 만난 공익제보자가 누구예요? 그 이마트에서 이제 이마트. 그 노조 네네. 설립을 방해했다는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셨죠. 회사도 해고당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 비슷하게 낙인 찍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하고 네. 오히려 그런 어떤 내부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형사상 기소도 당하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변론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느꼈던 게 야, 이게 개인이 큰 기업이나 아니면 뭐 권력과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용기를 내긴 참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진짜 그 공익제보자들 뭐 물론 여기 네. 당사자가 네. 앉아 계십니다. 정경원 선생님도 하나고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공익제보 하셨다가 네.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익제보 운동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당사자는 또 적극적으로 하지만 또 주변에서 또 또 잘못 도와줬다가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그럼 이마트 그 노동자 이후에는 계속 공익제보 운동을 함께 하셨던 건가요? 뭐 사실 저보다는 제 짝꿍이 공익제보센터 여기서 짝꿍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 사모님. 사모님이 짝꿍이에요. 네, 그거 변호사님.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사모님께 제가 또 직접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네,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있네요. 네. 예.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아, 저는 옛날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한 27년 이렇게 네. 됐어요. 27년이요? 네. 제가 잘못 계산했나? 맞아요. 왜냐하면 91년도에 처음 제가 이문옥 선생님을 보고 뵀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네네 제가 91년도에 이제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 네. 대전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어, 그때 학과 조교가 저한테 휴강이라는 것을 연락하지 않아서 네. 캠퍼스에서 기다리고 열차 시간을 이제 예약을 네.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이문옥 선생님이 뭐 민주화 이런 예. 타이틀로 이문옥 선생님이 감사관님이 특강을 한다. 음. 그러니까 마침 저하고도 시간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90년도 5월 달에 이문옥 감사관님이 이제 한겨레에다가
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네. 그 감사 중단에 대한 제보를 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6월 달 됐다가 불기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도 잃고 그러신 다음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너무 우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강을 듣느라고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것이고 그래, 민주화구나 뭐 네. 한참 기다려야지 캠퍼스에서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양심선언이라고 그러고 아무도 그것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네. 이것에 대한 표현이 없었고 그냥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고 양심을 위해서 나선 것이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미국에서는 법도 있는데 네. 이건 뭐 사회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나온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너무 의아하고 메시지를 분명히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계기로 내게 시작을 그러니까 만남이 인연이 우연인 것 같았어요. 네. 그당 기차가 늦게 오길 너무 좋아. 그 당시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란 말 없었고 네. 그냥 양심선언자라는 말만 알고 있었죠. 아무도 그게 보호받는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민주화를 위한 그렇죠. 권력에 저항하거나 네. 이런 의미만 그 알고 당시에 있었어요. 저희가 네. 이 공익제보자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네. 모임에서 1세대 최초의 선배를 이문옥 감사관님을 저희가 그렇죠. 뽑고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셨구나. 처음으로 이문옥 밝은 사회상도 이제 생- 제정이 생겼어. 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문옥 이분이 누구시지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감사원에서 내부 고발이 최초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 소유의 어떤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감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네. 못하게. 음.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감사관으로서 이럴 수 없는 거다. 이 권력의 힘으로 나를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사실은 폭로하신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때 구속까지 되시고 막 그러셨던가요? 구속이 됐었는데 네. 그랬죠. 막 고생이 굉장히 시민단체에서 막 네. 문제를 제기하고 네, 이래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불안하셨죠. 공익제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 그랬죠. 내부 고발 뭐 이런 용어도 맞아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교수님 없었죠.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민주화 없었어요. 그냥 운동, 뭐 양심 선언 그렇죠. 이런 용어로 정리될 때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양심선언에 그 윤석양 이병, 그렇죠. 그다음에 이문옥 네, 감사관, 네, 네. 그다음에 현준이 네, 선생님, 네. 그분도 이지문. 이제 이지문 중이 네. 그 전부 이제 그 조직 안에 있었던 네. 불합리한 것들.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는 네. 감사원에서 일하는 감사관이 네.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자기 그렇죠. 직분인데 네. 네. 하지 그걸 못하게 말라는 한 걸 했다고 해서 그걸 그 감옥에 네. 가두고 굉장히 네. 정말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대한민국의 역사였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장님이 제일 궁금합니다. 예. 왜 이걸 만드셔가지고 네. 저를 네. 이렇게 고생을 그러게요. 시키고 말이에요. 피곤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좀 필드에서 같이 네. 좀 뛰었던 이제 이런 그 놀았던 이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대학에서도 같이 알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또 같이 알던 네. 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이제 이렇게 쭉 그 오랫동안 이제 인연을 맺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중에 좀 돈을 번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후배인데 네. 그 친구가 좀 돈을 갖다 거금을 내놓고 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뭔가 쓰고 싶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돈을 내놓고 이걸 어디다 쓸까를 가지고 이제 한 5년 이상 네.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계속 아. 미팅을 가지면서 네. 좀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좀 조사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계속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뭔가 좀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네. 한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제 진행을 하자.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쭉 보다 보니까 네. 이 호루라기, 네. 그러니까 이 휘슬블로워 네. 이쪽이 조금 블루오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네. 아직 그 뭐 노동운동이라든가 환경 어쨌든 많은 분야에서 많은 또 변호사라든가 네. 시민단체들이 존재했는데 네. 그런데 정작 그런 자신의 어떤 그 양심을 걸고 어떤 그 용기를 내 가지고 네. 네. 호루라기를 불었던 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이 됐고 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네. 그 중에 이름을 아주 장명을 잘하는 네. 우리 저 엄중 이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친구가 언론계에 있던 예. 분인데, 아주 장명을 잘해요. 네. 그래서 이거 공익 제보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드는데 이름이 네. 뭐가 좋을까? 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친구가 호루라기라는 걸 갖다 이제 제안을 했고 네. 딱 들어보니까 네. 필이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루라기 재단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공익 제보에 예. 지금까지 약 7년 이상 네. 이제 매진을 해오게 된 그렇군요. 거죠. 저는 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또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이 네. 굉장히 지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말을 쓰시네요. 네. 필이 딱 꽂혀서. 필이 제가 꽂혀서 네, 아직 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데가 네. 바로 호루라기 호루라기 재단입니다. 재단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볍게 문 네. 푹 열고 들어오시면 네. 이런 분이 앉아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오셔서 기탄 없이 네. 상담하셔도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호루라기를 불면요. 그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나라도 나서서 뭔가 이 조직 안에 부조리한 잘못된 부패를 고발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고발을 하는 순간부터는 앞서 그 박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랜드 노동자처럼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직장 내 따돌림, 뭐 선생님도 겪으셨고 선생님 혼자 식사하신대요. 다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한테 인사할 때 다른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경원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알면 안 되니까. 정경원 선생님하고 친하면 안 돼요. 거예요. 그게 야. 참 그 사실은 연대가 되는 게 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네. 1회부터 6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네. 사실은 각 분야별로 했거든요. 그렇죠. 항공사, 갑질, 그다음에 교육 분야, 국방 분야, 지난번에 이제 검사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네. 그런 문화였어요. 조직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거의 혼자 식사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출연한 우리 임모 검사님께서는 식당에서 이렇게 딱 예. 후배 검사가 마주쳤는데 마늘 종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마늘 먹고 사람 되세요 그러더니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공익제보 이후에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그러진 않나요, 박주민 의원님? 아니 뭐 사실은 뭐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런 서지현 검사나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뭐 검찰이나 법원 내부에 있는 분들도 그런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직적으로 약간 튄다고 하는 사람들 예. 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예. 따돌리거나 또는 뭐 정말 위에서 인사평정이나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해버리는 거죠. 지적을 막 하고. 걔가 이상한 애야. 네. 문제 제기한 우리 사람이 지난번에도 잘못이야. 경우가 박병석 검사님 꽤 많아서 네. 뭐 이번에 뭐 제가 뭐 국정감사 할 때도 뭐 얘기하기도 하고 네. 또 그 검사 평가 규정 같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교수님 우리가 이게 왕따 문화 네. 이지매 이런 게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못된 문화. 잘못된 문화인 건데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내부 고발자들 혹은 공익 제보자들이 겪는 똑같은 현상입니까? 전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요?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예. 이것은 뭐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고 전통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조직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건 뭐 개인주의가 퍼져 있는 개인주의에 익숙한 속에는 되지만 안 된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고생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아직 미개하거나 아니면 비문명화가 덜 됐거나 네. 네. 특히 후진국에서는 뭐 더 잔인하고 노골적이고 더 네. 가혹하고 정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죠. 야, 보복을 가하고. 그렇군요. 단지 그러면
우리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실제 그런 상담도 많이 오나요, 이영규 이사장님? 네, 뭐 저희가 이제 한 7년 이렇게 네. 상담을 해 보면서 네. 네. 사실 이제 제일 그 이제 안타깝고 이제 힘든 점들이 얼마 전에도 사실 이제 저희 그 재단에 공익 제보하겠다 그래서 한 분이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제가 그 들어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쭉 내용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이런 내용이면 충분히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해줍니다. 네. 저희가 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헌신적인 변호사들을 좀 이게 착취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변호사를 이렇게 좀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공익 제보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그 후폭풍,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그 왕따라든가 굉장히 그 이 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부인이라든가 가족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네.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본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뭐 이 정도라면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뭐 제가 그 말씀 또 무조건 뭐 그걸 갖다가 그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집에 가서 그러면 가족들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오겠다. 네. 네. 아직은 안 왔어요. 고민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 아직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만큼 이 보실 것 같아요. 이 힘들죠. 프로그램 보실 것 그만큼 같습니다. 힘들죠. 예. 오세요. 지금 오시면 꼭 찾아가세요. 됩니다. 예, 다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한 뮤지컬 배우가 찾아왔어요. 네. 임금체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극단 되게 유명한 극단인데 A급 배우들은 바로바로 출연료를 주는데 네. 이 예컨대 이제 조연급 이하의 단역 배우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줘요. 그래서 노동청에 갔어요. 그랬더니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안 나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딘가 공익제보를 하고 싶은데 이걸 공익제보를 했을 때 업계에서 매장이 된다는 거죠. 제 공익제보한 아이야. 신분이 알려지니까. 예, 그래서 저 친구는 쓰지 마 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 뮤지컬 업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런 결심을 해야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이 현실. 근데 제가 여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스 있지 않습니까? 다스의 그 공익제보했던 최동영 팀장이 있어요. 네. 이분이 회계사시잖아요. 근데 이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 막 서류 심사하다가 저기 다스 이거 얘 외워가지고 우리 회계 다 장부 들여다보고 또 어느 회사나 조금씩 또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고발하면 경영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취업이 안 되는. 이 참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뭐 어떻게 국회에서 법으로 좀 안 됩니까? 참 이거 모든 걸 다 이제 법으로 딱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법으로 그냥. 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차별적으로 뭐 취급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것들은 또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참 이거 참 어렵네요. 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이게 사실 뭐 우리 일회 호루라기 상이라고 우리 네.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제 2011년도에 설립되고 나서 2012년도에 사실 이제 처음으로 호루라기 상을 이제 줬는데 그때 그 장진수 이제 주무관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장신수 중무관님도 제가 변호했었어요. 진짜. 그러셨구나. 그랬구나. 맞아. 네. 그 내용은 아마 잘 알 겁니다. 네. 장진수 주무 지금은 뭐 이제 그냥 장진수 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지문 중이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니까요. 주무관이라는 이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데요. 맞습니다.
국무총리실에 그 당시에 일했었죠. 근무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정말 그 장진수 주무관의 그 삶을 보면 네. 공익제보자가 어떤 정말 그 이 삶을 살아가는지 네. 우리 사회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예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한 소감 얼마 좀 전에 한번, 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 의왕시에 살고 있어요. 네. 그 의왕시에 이제 본인은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저 부인하고 장모님하고 그 동네 같이 살면서 네. 네. 조그마한 음식점을 네. 그 장모님이 굉장히 손맛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어. 그래서 거기 이제 음식점을 조그맣게 차렸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 이제 산 밑에 조그맣게 음식점을 차려놓고 네. 육개장 맛이 아주 훌륭하다고 아. 그래서 먹어보니까 네. 정말 그 이 뺨치더라고요. 상호를 공개하세요. 그 제가 네, 지금 방송 심의 규정에 안 따르는 상호가 방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자막으로. 결정적인 기억이 네, 안 나요. 결정적으로. 예, 그런데 광고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보고 네. 보면서 정말 이제 그 장모까지 해서 그 부인하고 같이 해서 네. 음식점을 해서 이제 온 먹고 살아야 될 가족이. 정도로 네. 제가 그 정말 그 장진수 주무관의 그런 그 이제 삶을 보면서 네. 네. 일회 호루라기 상 때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수상 소감을 네. 그때 그 이제 이렇게 작성해서 네. 네. 읽은 오늘 적이 준비해 있어요. 오셨죠? 예, 그래서 어. 제가 그 예, 예. 제목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 예, 그 아주 그 감동적입니다. 네. 이걸 다 읽으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 핵심 부분을. 네. 제가 그래서 네. 요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네. 네. 조금 밑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쳐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밑줄 쫙. 네. 자, 이러한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을 몸소 겪으며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숨기고 증거 인멸이 범죄자가 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설 수 없고 집에서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고 거짓의 무리들과 타협하여 계속 진실을 은폐하기만 하였더라면 아마 그 대가로 주어지는 적당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간에 무언가 실리를 위해 거짓의 무리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에 제 인생을 바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또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훗날 나의 아이들이 자라서 이러한 아빠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012년 3월 초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라는 각오로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네. 네. 이게 민간인 사찰했던 네.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정부에서. 당시에 민간인 네. 사찰을 폭로해서 그때 고초를. 제 기억에 회유가 대단했어요. 네. 현금을 주기도 돈 하고. 봉투 한국은행에서 네, 좋은 그-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이제 이겨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겁하면 네. 대충 삽니다. 뭐 그게 검사가 됐든 또 뭐 판사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네. 되셨든 회사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70년 적폐 앞에 마주 서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시의적절하게 싸워서 바꾸고 정의롭게 해결을 해왔더라면 우리 역사가 이렇게 현대사가 왜곡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잘못된 역사가 켜켜이 그렇죠. 쌓이니까 오늘날 뭐 하다못해 사립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오만 비리가 네. 다 이게 정말 실핏줄처럼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사법농단도 어떻게 밝혀졌는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지지 않다가 네. 이탄이라는 판사 한 명이 네. 나 그만두겠다. 음흠. 내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따르냐 네.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 판사가 네. 이탄이라는 판사가 뭐 나도 적당히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법관 체념하면. 승진하지 네. 해버렸으면 네. 모릅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이거. 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폭제가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에 정경원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학교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입시 비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탄희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 서지영 검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안미연 검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이문정 검사도 정말 다 곳곳에 네. 소중한 음. 이 소금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 왔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먼 게요. 박주면 의원님, 공익 제보를 하면요. 그 떳떳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해고 당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그 KT의 이해관 선생님 같은 사례를 보면 그 아프다고 병가를 내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안 내줘요. 네. 그리고 그 무단 결근했다고 네. 징계를 하고 그리고 이걸 경찰로 가져가면 오히려 이 사건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맞아요. 이 공익제보자들의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실 보호해야 될지 막막한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법적으로 지금 이 교육계만 봐도요. 지금 보면 서울미술고 지금 정미연 선생님 벌써 2번 파면 당하고 계시고요. 세상에. 안종훈 선생님도 지금 또 2번 파면을 당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고초를 또 겪고 고초를. 계시고, 그러니까 공익제보 보호에 관한 어떤 법률, 그래서- 정비가 좀 돼야죠. 어떤 네.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 지금은 이제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에 뭐 특정한 방법으로 아마 내부 고발을 해야만 보호가 될 네. 거예요. 그 폭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보다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장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또 보복성으로 여러 가지 소송을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민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괴롭힘 소송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막 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이나 막 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나가면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좀 국가가 네. 지원해주는 그런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고 굉장히 보호가 약한 단계죠. 지금 박주민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해놓으신 거죠 그 법안을. 그러니까 괴롭힘 소송 방지법은 그러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 예, 그 네. 법.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 제기나 비판을 네. 못하게 하려고 네. 소송을 일부러 세게 거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미국에서는 소송이 이게 시작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괴롭히는 목적이 주구나. 아하. 네. 한 바로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소송해서 계속 괴롭힌 다음에 네, 마지막에 네, 기각을 맞아요. 시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이게 소송으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좋은 불순한 제도네. 의도인지를 예. 먼저 예. 이게 판단하는 단순히 진짜 손해를 뭔가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냐 아니면 저 네.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의 입을 괴롭히는 다물게 하기 위한 소송이냐를 먼저 봐요. 네. 예. 그래서 아예 소송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각하를 시켜버린다. 이거는 아.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 괴롭히려고 하는 소송이잖아. 그리고 굉장히 그 효율적인 제도를 제도를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국회에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예. 아, 그런 제도가 말이죠. 제가 발의는 발의를. 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아. 미국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네.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법안이 통과가 네. 돼야 되는데 네. 통과가 역시 안 돼요. 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되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자 의원님들 이 법안 우리 함께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하면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관심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재성 의원님이 발의하기도 하셨고 또 제가 비슷한 취지로 저나 뭐 다른 의원들이 또 발의한 것도 있는데 네. 국회가 일단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런 주제에 있어서도요. 그렇죠. 네. 정치적 쟁점이 될 것도 없고 또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과돼야 될 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관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아무 쟁점도 없고 통과시키면 그렇죠. 좋은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최재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이 서명을 하면 그 법안을 좀 빨리 본회의에 올리는 네. 그런 법을 만드셨고 저나 이제 김경수 의원은 같이 뭘 발의했냐면 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은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꼭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거든요. 자동으로. 예. 예. 그러면 일단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논의를 해보면 이게 쟁점이 없어. 그럼 통과되는데 네. 항상 간사들이 안건을 정할 때 보면은 1번부터 한
이번에 통과시켜 한 50개 통과시키자면 50개 정도가 주로 이제 뭐 양쪽 당의 정치적 관심이 있거나 예. 뭐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만 먼저 논의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작 그렇죠. 삶에 연관된 문제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제 그럼요. 통과된 거 네. 아니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태까지 통과 안 되고 있죠.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천에서 화재가 나고 나서 봤더니 예. 제천 화재 발생 시 소화를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법 3개가 이미 발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쟁점도 없고 누구나 다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법인데 있네? 지금 아, 통과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 그 국회를 그러니까요. 네. 아유 진짜 그냥 근데 하물며 지금 내부 고발자 보호 법리를 강화하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들이나 예. 뭔가 반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음. 이게는 쟁점 없는 법도 그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해관계가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상충되는 법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당장 지금 정말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이 옳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더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 벌써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법을 잘 만들고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또 법을 잘 이 적용을 해서 네. 있는 법도 사실 좀 잘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예컨대 지금 이 뭐 그런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강한 처벌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예컨대 지금 뭐 그런 불이익 해고한다든가 이런 그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이런 그 기업에 대해서 네. 네. 또는 그런 뭐 그 이 기관에 대해서 네. 사실은 뭐 형사 처벌된 케이스를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그 이제 그 관계자를 한번 만나서 네. 왜 이렇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솜방망이로 고발도 안 하고 그러냐. 네.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네. 강력하게 좀 형사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이런 점도 좀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게 비판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제로 해야 되는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이 신분이 다 노출된다거나 그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불신을 있어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거 지금 박은정 위원장님이신가요? 네. 이 방송 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네, 그래서 보시고 네. 진짜 공유해야죠. 네, 이렇게 그럼요.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요.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경기도가요. 내년부터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이 그렇죠. 꽤 크죠. 만약에 공익제보를 했는데 이 공익제보로 그 세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본인이 공익제보로 인해서 늘어난 세수의 네. 30%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고 그동안 어떤 지자체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공익제보가 좀 활성화될까요, 교수님? 조금 사실과 조금 달라서요. 아, 그래요? 약간 네. 다르죠. 지금 그것은 그게 아니고 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그랬어요. 30%. 서울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공익신고에 대해서 포상이 아니라 이제 보상금을 지불하는데 네. 네, 이것은 서울시는 한도제 플러스 비율제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억 이상 정부가 그 반환을 도로 돌려받으면 네. 그 중에 30% 이렇게 점점 낮아지면서 금액이 클수록 네,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한도는 30억이고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서울시는 그것을 한도를 없애버린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신고를 한 것이 이것이 어. 부정하게 뭐 정부의 네.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네. 빼돌린 게 30억이다. 네. 그럼 거기 30%를 주는 오. 거예요. 신고자에게. 예. 그럼 경기도도 그런 9억이 것이고 아, 이런 그럼 것입니다. 경기도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 서울시가 먼저 한 거네요. 서울시가 먼저 하죠. 어.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거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우리 국회의원 기자 다 그만두고 갑시다. 그러니까 30%, 예. 한도제를 없앤 것이에요. 비율제로 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뭐 $10,000,000 이상 받은 사람이 20, 30명,
하신 경우. 오. 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로펌도 많이 천만 예. 달러면 우리 어마어마한 돈으로 돈이죠. 얼마죠? 대략?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그러면 되는데요. 뭐 한 100억 되지 않나요? 수백억. 지금 나가서 하십시다. 공익제보 우리가 한번 지금 잘하면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공익제보하러 저도 가야 법을 돼요. 하나 발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국민소송법이라고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정 집행 과정에서 세금을 잘못 쓰면은 네.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소송 결과 승소를 해서 국고에 반환되는 액수가 생기면 네. 제 법에도 네. 일정 퍼센테이지를 어. 그 원고가 네. 하고 변호사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개인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나요? 예, 국가를 개- 대신해서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적 걸로. 문제가 예. 걸리지 않나요? 어. 제가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어. 국민소송법이라고. 예. 어. 이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히 공약상 일을 열심히 많이 하세요. 하시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발의를 이제 했는데 네. 바로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너무 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먼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합니다. 일정 아. 수의 요건을 모아서 예, 예. 그 감사 청구를 하고 나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서 어. 감사원이 감사했던 자료도 소송 자료로 쓸 수 있게 아, 네. 예.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부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거. 네네네네. 음. 그게 그래서 이미 일부를 주는 거고. 일본에는 이미 그 제도가 도입돼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어.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통과가 그렇게 뻥뻥뻥 되면 제가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발의는 입법 계속 되고 발의는 있는데 되는데 통과가 통과가 안 안 되고 되는 있어요. 거예요. 아, 이 국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답한 국회. 아, 정말 좀 어떻게 해야 미치겠어요, 됩니까? 진짜.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예.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그 네. 부분을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보상금이 이제 이 정률 그러니까 뭐 아직 30% 이런 식으로 뭐 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액수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이하일 경우에는 네. 1억일 경우에는 이제 20%.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받을 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한 2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하는 금액이 네. 네. 한 20억 된다고 하면은 약 11%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한 2억 어. 2천 정도. 음. 그리고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최대 30억까지 아.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기 인생을 걸고 공익신고를 했는데 뭐 한 뭐 몇천만 원 받고 해고된다. 네. 그 보장 못 하잖아요. 네. 자기 삶을. 네, 그렇죠.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미 작년에 네. 30%까지 해서 한도 없이 이렇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 사례가 한 분이라도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십시오. 네, 첫 번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한 분이라도 그렇게 성공을 하면은 이게 굉장한 물고가 선례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선례가 물고가 되죠. 트이는 거죠.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그 이 김강호 씨가 현대자동차의 이제 그런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엔진 네. 결함 네. 이런 거 이제 그 내부 고발해가지고 네. 상당히 리콜도 많이 되고 해서 네. 이제 경종을 좀 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줄 수 있는 그 제도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없죠. 거죠. 네. 그거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죠.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도입은 이제 곳곳에 약간 좀 나눠서 예. 도입이 학구 있죠. 뭐 그리고 되긴 근데 있어요? 뭐 제조물 책임법이나 이런데 뭐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데 네. 도입이 돼 있는데 3배 한도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징벌이라고 이름 붙이긴 좀 부끄럽죠. 그렇죠. 예. 한 30배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배, 300배 그 뭐 네. 막 그렇게 선거법, 얘기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법 뭐 사실은 위반에서는 뭐 왜 과태료가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그렇죠. 붙여나가죠. 선거법에서도 제가 알기로 과태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태료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또 국가가 가져가는 그렇죠.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는 바로 이제 그 김강호 씨 같은 경우도 그런데 미국에 지금 이제 제소해가지고 네. 그 이제 네. 그 신고 이제 보상금이 이제 지금 아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업에 말하자면 뭐 과태료라든가 뭐 과징금 네. 이런 네. 이제 과징금이겠죠. 이런 걸 물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회수한다. 네.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컨대 한 30% 네. 뭐 얼마입니까? 야, 오늘 산수가 많이 든다. 이게 잘 계산이 안 되죠? 300억. 계산기 좀 주세요. 30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이야.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대박을 터트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공익 제보가 오히려 인생을 바꾸겠는데요. 인생 전환. 그래서 예. 미국은 제가 아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공익소송을 그러니까 대형 로펌일수록 공익소송을 많이 한대요. 아, 그럴 돈도 수 있겠네. 되니까. 돈도 되니까. 되니까. 네, 돈도 되니까. 우리는 대형 로펌일수록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형 로펌일수록 이상한 사람을 변호하잖아요. 네. 예? 포 맞아요. 이그젬플 양진호 네. 뭐 이런 사람을 네. 해서 지금 사법 사실 얘기가 양진호 또 나오고. 케이스도 내부 고발이 좀 있었으면 빨리 그러게요. 들어갔는데 네. 이번 뭐 사안도 잘안 됐던 사실은 거죠. 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사안이죠. 그렇죠. 사실은 너무 그렇게 끔찍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부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됐죠. 그렇죠. 네. 폭력이 너무나 무섭고 보복이 두려워서 나설 수 없었다. 저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끔찍한 폭력이 옛날에는 국가 폭력이 있었고 지금은 다 이런 기업이나 네, 이런데 갑질을. 양진호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우리 회사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갑질 119에 음. 그렇게 제보가 많이 근데 온다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요. 그 폭행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현재 고발을 하더라도 네. 그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에? 폭행은 그렇죠.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야. 따르면은 너무 주로 억울하다. 이제 예. 뭐 건강, 네. 안전, 예. 뭐 환경, 예. 또 소비자 보호, 음. 또 공정 경쟁. 네. 주로 284개 법률에 네. 열거가 돼 있거든요. 네. 그거 외의 것에는 적용이 안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횡령 배임이라든가 네. 그런 갑질 폭행 이런 걸 당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내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네.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가 안 되기 네.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니 왜 법을 그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만들 법이 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얼마나 공익제보 네. 관련해서도요.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그 280 몇 개 법안 중에 사료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와 관련돼서 내부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했을 때 인정해 주는데 네. 사립학교법이 빠져 있었어요. 사립학교법이 빠져 들어간 게 최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정도로 이 공익제보가 보호자를 보호하는 법률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구 선진국들 뭐 교수님 사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잘 공익 제보를 정보를 공익 잘하는. 제보를 했을 때 보상이 많은 그리고 그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많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지도 궁금해요. 아,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라고 그러면 법적 보호가 네, 회사에서 해고를 못 시키게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이익을 가한 그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러한 방식의 지금 보호를 갖고 있지만 네. 사실은 공익제보자를 그러한 식으로 해서 회사가 내쫓지 못하게 그냥 그곳에 있도록 하는 것은 좀 보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아무리 법으로 불이익을 가지 못하게 해도 네. 기업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죠. 괴롭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방 하나에다가 좁은 방에다 이렇게 네. 가둬두는 아무것도 없이. 것이죠. 하루 종일 와서 아무것도 안 하게. 네. 책상만 그래서 놔두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어디 뭐 법적인 규정에 이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네. 사회적인 방식으로 네. 완전히 뭐 회식이 있어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식사 때도 같이 아무도 자리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것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있어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눈물 보호가 아니라고 난다, 진짜. 예.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기업을 뭐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기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보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익명을 하면 일단 가장 좋은 것이고 네, 아무도 모르게 예,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일단 익명이 해제가 되면 그것은 불이익이 뭐 사회적, 심리적 온갖 방식으로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하는 좋은 방식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금전적으로 비율제로 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충분하게 네, 이렇게 받으시도록 네. 말이죠. 이 방법이 지금은 거의 이제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뭐 그 직장에 남아 있으면 이것은 괴롭힘만 당하고 사람 버리고 네.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해고되고 결국은 그만 나오시는 거예요. 네. 보호가 아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경원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성공적인 금액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아니 그래도 너무 이런 힘드시죠. 입시 비리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근데 볼 사실 수가 드문 있습니다만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그것은
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네. 문제이고 그렇죠. 훌륭하신 분이 억울하잖아요. 네. 지금 내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선생님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적 본분을 네. 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나선 것이고 정말로 선생님다운 선생님으로 떳떳하게 쓰고 싶으신 분이셨는데 네. 이게 지금 사회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한 두 분 정도는 이 의식을 보통 정산의 의식을 잃으셨던 분도 만났어요. 어.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시면 예. 정신이 온전하지 않게 되세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판단도 잃으시고 막 이 정상적인 대화도 못 하시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이 만나보면 아니죠. 네. 거의 공익제보자들 모임에 이렇게 보면 정신과 치료받지 않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수면제로 의존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도 있고 되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익제보 이런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저는 이렇게 많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해고되고 해임된 분들의 아픔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 내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공유하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정직하고 자기가 맡은 직업 분야에서 정말 소신을 다하고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부당한 짓이나 뭐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막아주고 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존중도 받으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 진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상이 아닌 네.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고생하는 곳에 두고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중앙대학교에 김누리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그렇죠. 이게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는 것이 분단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무기력된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쟤는 고자질한 아이야. 밀고자 네. 뭐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워가지고 이제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예전에 그 뭔가 정권에서 네. 그 보통 이제 억압하고 때려잡을 때 보면 사회 불만 세력이라고 해요. 네. 맞아. 사회 불만 사회 세력. 불만 빨갱이라고. 사회 불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 기억에도 어떤 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불온시되는 불순시하고 맞아요. 네, 그런 불온시했죠. 느낌이었어요. 불만 제기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를. 머리 빡빡 깎으면 사회 불만이냐? 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유행가 네.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참 많은 발전이고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공익제보 운동에 헌신하신 이렇게 세 분, 또 선생님, 아니 저 네. 빼고 다군요. 아니, 헌신하셨죠. 아닙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또 앞으로 또 공익제보 운동이 가야 될 방향. 방향이나 비전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사장님부터 하실까요? 예. 사실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국제 뭐 청렴성 기구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 국가 청렴도 지수, 그러니까 뭐 부패 지수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지금 OECD 회원국이 한 35개 정도 네.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29위 정도 부패 지수로 보면. 네. 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 간신히 넘는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썩어 있다는 얘기죠. 사회가 곳곳에 말하자면 썩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을 뭐 언론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회가 사실 안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지만 신문 보는 재미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상당히 사회가 말하자면 불안하고 네. 불안하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썩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감사를 통해서 또는 무슨 뭐 형사 뭐 이런 뭐 어떤 적인 그런 처벌을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데에는 사실 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부 고발이라는 것이 일상화되는 네. 뭐 그걸 통해서 좀 사회 자체가 좀 더 어떤 건전하고 깨끗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좀 의식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늘 보아왔던 것은 점점점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예. 또 다 겉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자기가 직접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응원하시고 또 제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물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제가 그 내부 고발자 보호 운동에 헌신했다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것 같아서 그건 좀 말하자고요. 아유, 아, 노력하셨죠. 조금 해왔다 이 정도로 굉장히 해주시고 겸손하게 또 겸손하시게. 예.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불편이나 불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온시당하다가 지금은 그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죠. 근데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필요한 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부 고발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이라든지 소송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미투와 함께 명예훼손 관련된 네. 것도 좀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예전에도 보면은 그 만두에 들어가는 소라 그러죠. 네, 그거를 맞아요.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맞아요. 얘기한 사람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예, 이상은 맞아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정비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가 감내해라. 우리는 박수 쳐줄게만 하면 안 되고 법과 제도를 바꿔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법제도 개선에도 국회도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민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공익제보 운동이 이렇게 오랫동안 네. 지속적으로 오래 발전돼 왔다는 사실을 아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아요. 어쩌면 또 낯선 분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잘못 네. 썩어 있는 네. 절반이 썩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해서 네. 세상을 좀 밝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아니 현안이 있어서 제가 네. 좀 국회 법사위원회 네. 나오셨어요. 네. 특별재판부는 되는 겁니까? 이 특별재판부도 진짜 좀 답답했는데 시간 주셔서 제가 한 1분만 좀 네. 한 2분 하셔도 돼요. 국정감사 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한번 연출된 적이 있어요. 금태섭 의원이라는 분이 원래는 이제 저희 내부 논의할 때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셨던 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전례가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특별재판부를 경우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법사위 국감을 하면서 법원장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큰일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외부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그 사법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판사들이 나 옷 벗겠다 연판정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저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일이 더 큰 일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판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어떤 논리와 욕심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진단하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 고위법관들이 뭔가 좀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뭐 용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마음 없냐. 예전에는 다 선배들이 다 그럴 경우에 다 네. 옷 벗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랬더니 아무도 그렇게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위법관들 말고 나머지 법관들조차도 그런 얘기 없어서 이게 지금 현재 법원의 이 사법농단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재판을 기소가 되면 현재 그 재판부가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하라 그러면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질 수 없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대의 벽이 굉장히 높네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뭐 저보고 뭐 엉터리니 제 법이 뭐 엉터리니부터 시작해서 뭐 다 네. 하고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네. 뭐 혁명 났냐 무슨 뭐 이런 거 사설 쓰고 막 네. 그러고 있죠. 네.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현실입니다. 특별재판부라니 혁명이라도 났나 이게 제목입니다. 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혁명이 난 줄 알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촛불혁명이 지금 계속 혁명은 진행 혁명이죠. 중이에요. 네. 예, 혁명이 안 끝났습니다. 예, 끝내기엔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 네.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네.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그 특별재판부는? 사실 뭐 우리 역사에서 뭐 특별재판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이 국민들의 결단의 문제이고 또 법이라는 것이 무슨 전혀 이렇게 절대적인 그 성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개혁을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그 사법부에서 특별하게 이런 그 썩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약하고 그러다면 당연히 특별재판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의 의무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법학자 출신이신데 아무리 국민이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 여론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여론이 60%가 넘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하라는 여론이 70%가 넘어도 국회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아직 촛불의 맛을 덜 본 국회의원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국회의원님들 좀 계시죠? 아니 뭐 그런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많고요. 좀이 아니라 많아요? 우리 국민들의 또 이 분노 수치를 네,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라든지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제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제 법을 모르고 비판을 안 했어요. 읽어보시고 네, 비판하는 아니, 내용인 뭐 거죠. 국회가 판사를 지명한다 그런 내용도 없고 어. 시민단체가 추천위원회 들어가서 판사를 추천한다 그런 내용도 없고 네. 없는 내용으로 자꾸 비판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죠. 네. 뭐 우리 법 연구회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 연구회 빼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건 이제 주광덕 의원님이 네.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네. 주광덕 의원님은 그나마 그래도 특별재판 필요성을 인정은 해요. 자기가 자기를 재판하면 안 되지 않냐. 네.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그렇죠. 자기는 거기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의 유일무이한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죠. 근데 국민들의 이 분노 수치가 상승되고 있는 걸 잘 모르면 나중에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한 치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사실은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더 막 분노가 법원 내부 분위기도 장난 아니래요. 법원 내부 분위기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고 더 적극적으로는 기소만 돼봐라 다 무죄 때리고 오히려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 흔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 현직 판사가 예. SNS 쓴 글이에요. 지금 현재 법원 내 분위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암담합니다. 어차피 법원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이렇게 압박이 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내부 고발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질 때 이제 그런 특별 재판부라든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판사님, 여러분 곁에는 호루라기 재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문을 여십시오. 네. 예. 두드리십시오. 네, 그 검사님들이 지난주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이제 판사님들이 오시는 걸로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판사님이 오시면은 7회를 그냥 안 하실 계획이었는데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네. 이걸로- 생기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끝인데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끝입니다.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끝으로 한 말씀씩 짧게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저부터 좀, 뭐 사실 오늘 반복되는 그런 어떤 얘기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 공익제보 내부 고발 특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고발을 하기에는 굉장한 용기, 그 어떤 그 사실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요. 정말 그 내부 고발 이런 하신 분들의 그 용기에 우리 항상 찬사를 보내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하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그 계기가 이번 그 우리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 국민 사이에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익신고라고 그러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 다른 사람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문제인 것이고 아닌 건 아니고 맞지 않다. 또 자신의 직업 분야에 있어서 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실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는 문제이고 이런 것이지 특별해서 뭐 세상을
고치는 쪽으로 수단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분들이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은 더 맞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아주 우리 전체의 차원에서 자신 구성원들 개개인의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더불어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2번이나 투표를 했는데 네. 박상병 투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임 상사님이 몇 년도입니까? 80년대 초입니다. 이주문 중에 이전 80년 이전이네요. 그래서 부재자. 그래서 투표할 필요 없다고 투표 안 했어요. 막 어. 웃으면서 뭐 투표하냐 내가 했어 이렇게.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서. 시대를 진짜 그래서 사셨. 제가 우리 이주문 박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채를 갖고 있고 나는 직접 한번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얘기를 해서 염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 갖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박주민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뭐 저도 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바르게 살기 참 힘들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정말 많은데 그것을 마음의 빚으로 여기고 대신에 이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좀 고통을 받지 않으시도록 입법화하는데도 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서 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6번 방영된 호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용기도 내고 또 이 응원에 힘입어서 다른 또 주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과 연대해서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6회 동안. 예, 6회 동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도 됐어요. 네. 제가 요새는 평상시에는 막 바쁘니까 이렇게 저 마트에 가서 그 카트를 아무데나 놓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똑바로 놓고 양심적인 작은 변화네요. 예, 작은 변화, 양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호부사가 저에게 준 선물이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익제보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보, 어떤 도움 받을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루라기 재단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지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제가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앞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난해에서 왜 임은정 검사님이 직접 가지고 나온 책 중에 그 내부 고발 의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우리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직접 집필하신 책인데 실제 저도 그 책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전에 한번 보고 공익제보를 하실 때는 거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과 상의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도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아주 전과 중과 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책을 한번 보시고 또 많은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치시지 말으셔야 돼요.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호루라기 재단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런 시민단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참 용기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번 더 3종 세트 강조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힘을 많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3번 이렇게 딱 누르는 버튼 3번이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